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감사입니다. 오늘은 2026년 정보시스템 감리사 시험 대비 변경된 법령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죠. 소프트웨어 사업대가 산정 가이드를 했었고요. 이번에는 전자정보법하고 동시행령, 전자정보법 시행령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네이버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를 검색하시고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는 법령하고 행정규칙 부분을 주로 보셔야지 정보시스템 감리사 시험에 준비를 할 수 있고요. 전자정보법이기 때문에 법령 부분을 클릭하시고요. 그래서 전자정보법을 검색하시면은 세 가지가 나오죠. 전자정보법, 전자정보법 시행령, 전자정보법 시행규칙 있는데, 우리가 실제 시험 범위는 이 개정일을 기반으로 우리가 실제 저번에 시험 공표가 된 게 1월 말이니까 1월 말 이전에 개정이 된 법령에 한해서 시험 범위가 되기 때문에 요건 시험 범위가 되는 거죠. 이것도 물론 작년 시험 범위가 있네요. 그리고 전자정보법 시행령 같은 경우도 작년 말에 2025년 말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시험법이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시행규칙은 뭐 그렇게 시험에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셔야 될 거는 전자정보법하고 전자정보법 시행령인데, 요거는 예비 앞으로 시행될 건데, 요건 우리 시험 이후에 공표가 된 거죠. 이건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전자정보법 2025년 1월 7일날 개정된 법령에 한해서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주로는 이 연역을 먼저 보시고 어느 때 개정이 됐는지 먼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때 여기 같은 경우에는 2025년에는 7월에 한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2025년 1월에 개정됐고 2026년 2월 7일이니까 기존에 요거를 보시고 실제적으로 시험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신구법을 비교하는 거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원래 쭉쭉 내용을 보시면은 전자정보법에 2022년에 일부 개정된 내용하고 2025년에 일부 개정된 내용 두 개를 비교하면서 어떤 법이 바뀌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전자정보법도 마찬가지로 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주로 출제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가볍게 살펴보시면은 정보 자원의 정의가 좀 바뀌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늘어났다는 부분, 예산하고 인력 이런 부분도 늘어났고, 그 다음에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대응 복구, 그러니까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대응 및 복구는 작년에 시험 문제 나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읽어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장애계획 수립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부분하고, 그 다음에 등급, 올해 등급 같은 경우에 시험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등급에 관련된 기준이 다른 법령에 또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전문 내용으로 이렇게 이런 사항이 신설됐죠. 뭐 정보 시스템 현황 조사 및 점검, 정보 시스템 장애 상황 및 사후 관리,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 사용 제한, 이런 내용들이 추가됐습니다. 그 밖에 이 전문기관 지정 등에 대해서 이 전문기관 같은 경우에는 신설이 됐죠. 그러니까 사무관장 기관이 장은 각 중앙 사무관장 기관 수관에 관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라는 부분 동일한데, 여기 3회 2, 3회 3, 3회 4 이런 것이 신설됐다고 합니다. 이게 주로 장애에 대한 내용이 신설되는 거죠. 그래서 장애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전자정보법 시행령을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전자정보법 시행령은 일단 연역을 살짝 보시면은 작년에 2025년에 두 번 개정이 됐어요. 7월에 한번 개정이 되고 6월에 한번 개정이 되고 12월에 개정이 됐고요.
그래서 여기 6월에 어떤 내용이 개정된지 먼저 살펴보시면요. 이 내용을 가지고 여기 신구법 비교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변경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정보 시스템 장애 관리 계획 수립에 관련된 내용. 옛날에는 그전엔 정보 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이었는데 정보 시스템 장애 관리 계획 수립. 여기가 그 2025년 시험에 나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바뀌었으니까 이 부분을 좀 많이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위주로 생각을 해야 되니까 첫 번째 장애 관리 계획은 3년마다 작성을 한다는 거 하고 중앙 행정기관 등이 장애에게 통보를 해야 된다는 내용도 있고요. 또 하나 요거는 좀 보실 중요가 있습니다. 정보 시스템 등급 관리라고 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보 시스템 등급 산정 기준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고려한 사항이 뭐냐는 요 4가지 사항입니다. 시험을 위해서 꼭 보셔야겠죠, 이 4가지 사항은. 그래서 첫 번째, 정보 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는 전자정보 서비스 특성 및 중요도, 그 다음에 정보 시스템이 사용자의 수, 그 다음에 정보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영향을 받는 다른 정보 시스템 수, 그 다음에 4번은 그 밖에 정보 시스템 등급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 이 4가지를 고려한다. 등급을 산정을 할 때 이건 꼭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정보 시스템 등급에 따른 관리 방안에는 포함되는 사항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4가지 사항도. 그러면 정보 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는 전자정보 서비스의 목표 수준, 정보 시스템 장애 예방 점검 등 정보 시스템이 안정적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정보 시스템 장애 발생 시 복구, 원인 조사, 재발 방지 등 각종 대책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정보 시스템의 노후 장비 교체, 재복구 등 유지 보수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그 밖에 정보 시스템이 등급에 따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이렇게 5가지 사항에 대해서 포함되어야 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 시스템 현황 조사 및 점검에 관련된 내용도 나와 있고, 정보 시스템 장애 상황 및 사후 관리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요거는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보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한 우려가 있으면 행안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될 사항이 뭐냐? 요 4가지죠. 이것도 같이 4가지입니다. 통보돼야 할 사항이 정보 시스템 장애 사항. 이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 장애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발생 일시, 그다음에 원인, 그다음 피해 내용 이런 것들을 알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정보 시스템 장애 상황에 대한 조치 사항 등 대응 사항, 그다음에 이 정보 시스템 소관 부서 담당자 연락처, 그다음에 그 밖에 장애 상황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이런 4가지 사항에 대해서 행안부 장관에 통보해야 된다. 이 내용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장애 사후 관리에 대해서 결과를 1개월 이내에 또 이렇게 행안부 장관에 제출을, 그러니까 장애 다 끝난 다음에 그 장애에 대한 사후 관리를 이런 걸 보고해야 된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정보 시스템 장애 발생 원인 조사 결과, 그 다음에 정보 시스템 장애 대응 과정 분석 결과, 그 다음에 3번째 정보 시스템 장애의 재발 방지 방안, 그 다음에 4번째 그 밖에 장애 사후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이런 4가지 사항에 대해서 또 제출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새로 추가된 내용들이 주로 많기 때문에 변경된 내용이라고 보다, 그래서 꼭 아셔야 되고요. 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제가 우리 강의 자료를 좀 준비를 했었어요. 원래 강의를 하기 위해서. 근데 그 몇 가지만 살펴보시면 전자정보 시행령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험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인데 특히 보셔야 되는 걸 한번 다시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은 이 정보 시스템 등급 관리에 대해서 등급 산정 기준을 할 때 포함되는 사항들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정보 시스템 장애 상황 사후 관리를 위해서
행안부 장관한테 그 통보해야 되는 사항이 뭐냐라는 부분 하고 그 사후 관리에 대해서 사후 관리 결과를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되는데 그 제출해야 하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그 정보시스템 전자정부법 시행령에서 그 첫 번째 변경된 사항이죠. 이거는 연역에. 그리고 두 번째 12월에 변경된 사항은 또 뭔가를 보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변경된 사항을 간단하게 살펴보시면요. 여기도 신고법 비교를 해서 내용을 살짝 보시면 이거는 뭐 크게 변한 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작년에 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기가 두 가지로 기획예산처하고 두 가지로 그 쪼개졌죠.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 그래서 제가 아까 준비한 자료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맨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바꾼 부분이 있고요. 여기 뭐 국당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경우에는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 그래서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나 여기처럼 기획예산처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쪼개졌습니다. 그래서 쪼개진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바뀌는 부분은 요거 부분이 기획재정부 장관에서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바뀌었다는 부분이 주로 바뀐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12월 바뀐 것보다 아까 말한 6월에 바뀐 내용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제가 실제 강의 자료를 좀 만들다가 만든 내용인데 그 부분을까지 좀 해서 공부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요. 지금까지 그 전자정부법하고 전자정부법 시행령에 대해서 바뀐 부분을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없진 않습니다. 근데 쭉 읽어보니까 정보시스템 장애 등급에 관한 내용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 등급을 나눈 기준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꼭 공부를 하셔라. 마지막에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